코치님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더 이를 악물고 막 울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축구 선수일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밑바닥인데,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허준호라고 합니다. 축구가 힘들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어요. 힘도 없고 되게 왜소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경기에도 출전도 잘 못하고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깡다구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를 악물고 막 울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밤에 친구들 잘 때 몰래 이제 운동을 나왔다가 코치님한테 걸렸어요. 코치님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친놈이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렇게 노력했던 게 터지더라고요. 또래 경기도 못 뛰었던 제가 더 명문인 수원공고를 가서 그 2학년 형들도 다 제치고 3학년 경기에 월반을 해서 뛰게 되는,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노력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경험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의 축구 클럽 하면 또 전북현대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가능성을 판단했는지 1년을 한번 계약해보자. 꿈에 그리던 이제 프로에 진출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입단하기까지의 확률이 이제 100명이 축구를 시작한다 하면 0.8%라는데 0.8%를 뚫고 입단하게 된 거죠. 너무 꿈만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더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전북현대는 그 0.8%가 아니라 정말 국가대표들밖에 없던 곳이었고, 이제 내가 갓 대학 졸업해서 경쟁하기에는 너무도 이제 빡센, 진짜 경쟁이 심한 곳이었죠. 뭐 이동국 선수도 있었고, 뭐 네로라는 국가대표들이 다 있더라고요. 김신우 선수도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 느낀 게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 탓하지 않는 거. 남 탓. 제가 밑에 있을 때는 선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지거나 잘 안 되면 그 실수와 잘 안 됐던 탓을 다른 사람에게 찾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패스를 잘못 줘서 내가 골을 못 넣었어. 내가 골을 넣었는데 제가 잘 못 막아서 우리 팀이 졌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금세 그걸 잊고 나가서 다른 걸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국가대표까지 했던 최철순 선수가 있는데, 수비수인데 정말 잘하는데 이번 경기도 내가 보기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오늘 내가 거기서 막아줬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진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더라고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레벨, 이런 위치의 차이가 있는구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그런 걸 알게 되고 남 탓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됐어요. 데뷔를 하게 되고 한 경기를 뛰었는데 1년 지나니까 방출이 되더라고요. 1년 만에 이제 최고의 팀에 있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또 한참 제이미 바디라고 지금 잉글랜드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7부 리그에서부터 1부 리그까지 가서 국가대표까지 간 선수인데, 나는 이제 제이미 바디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겠다. 유럽 쪽에 시선이 가서 스페인 7부 리그에 가게 됐어요. 1부 리그에 있다가 제일 낮은 7부 리그에 온 거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냥 또 감사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부터가 축구 선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일반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소속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축구 선수일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10년 동안 저한테 뒷바라지 해주시는데 아들이 갑자기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엄마한테는 어디 팀에 가서 운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는 이제 12시간 동안 기계 만들고 그러는데 안 해보던 거라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게 한 달을 뼈 빠지게 해서 최저 시급 받고 150, 200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가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걸 알게 되고 결국은 엄마 가게에서 홀서빙을 했어요. 찌개집에서. 한 달 뒤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가 됐을 때였어요. 손흥민 선수 군 면제 받았을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전북에 같이 있던 김민재 선수, 장윤호 선수 애들이 메달 따서 막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뛰는 모습을 제가 TV로 보게 되고, 저는 그때 이제 찌개를 나르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밑바닥인데 동료들은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군면제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난 이제 축구랑 완전히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전역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왔는데 축구가 계속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 번만 해보겠다. 도전을 해서 그 첫 경기에서 엄마랑 아빠가 왔을 때 내가 골을 넣지 못하면 나는 깨끗이 정말 마음을 접고 장사를 엄마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7부였던 동호회 팀이 5부 리그로 돼서 5부 리그에 뛰고 있다가 7부에서 5부는 동호회 리그, 4부, 3부 세미 프로, 2부, 1부가 프로 리그거든요. 시흥시민축구단이라는 4부 리그에 입단하게 됐어요. 그 첫 경기가 이제 화성FC라고 작년에 엄청 핫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4부 리그에서 그때 무패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위 팀을 상대로 이제 내가 내걸었던 공약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군대 갓 전역해가지고.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골 넣고 어시스트를 하나 하게 돼서 2대1로 저희가 이기게 된 거예요. 화성이 시즌 첫 패를 하게 되고, 군대 갓 제대한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수 있냐, 다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쭉쭉쭉 완전히 그냥 올라섰어요. 그 자신감을 받고 여기 천안시청 축구단에서 또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 그 경기에서 또 골을 넣고 잘해서 진짜 꿈에 그리던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팀에 입단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가 또 시련의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쭉 잘 풀리지만 않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또 일부 선수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잘한 선수들도 많았고, 오자마자 벤치만 계속 달구는 거예요. 계속 공격수가 7명이 있었는데 제가 7순위로 들어왔어요. 7순위. 그래서 이제 제가 벤치에 있던 경기를 뛰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감사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팀 훈련이 끝나고 평상시처럼 저는 항상 남아서 운동을 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됐으니까 감사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를 감독님이 지나가면서 쓱 본 거예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준호 너 몸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때 팀이 이제 막 연패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뭔가 변화를 원했나 봐요. 누가 이제 좋을까 모색하던 중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독님 눈에 들어온 거죠. 경기 당일날 갑자기 됐는데 이제 베스트 11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선발 명단을. 갑자기 내가 공격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기에서 우리가 연패하고 있던 중에 3대0으로 이겼어요. 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되게 웃긴데 그 세레머니 하는 게 제가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운동장을. 그동안 얽매였던 그 감정들이 터져서 막 뛰어다녔어요. 진짜 미친놈처럼. 성인 리그 거의 제대로 된 리그에서는 첫 골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성공적인 첫 선발 경기를 마치고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올랐죠. 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내리 5경기 동안 4골 1도움을 했어요. 베스트 11에도 뽑히고 리그 전체 MVP에도 뽑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있었고 여기 와서도 벤치만 달구던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뛰자마자 퍼포먼스가 좋았냐.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잘하는 선수가 매번 잘할 수 없거든요. 잘하는 선수가 잘하다가 못하면 그 선수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도태되고, 근데 못하는 선수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가 된 선수는 기회를 잡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가 된 선수였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운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지금 3부 리그잖아요. 천안시 축구단이 2022년도에 자동으로 2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된 팀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제가 2부 리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2부 리그에서도 열심히 해서 1부, 그 다음 국가대표, 이렇게 저는 현재 진행형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위치가 낮건 높건 상관 안 해요. 그냥 그 위치가 밑바닥이어도 이 위치가 나에게 현재 주어진 위치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나에게 그 위치에 맞는 최상의 결과가 보상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기 있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도 저는 자만하지 않을 거고 내려가도 좌절하지 않아요. 제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 경기를 뛰는 게 최종 목표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극마크 달고 뛰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각오입니다.